자, 그럼 이제 그 의료 분야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최근에 FDA가 챗GPT 같은 라지 랭귀지 모델을 규제하겠다고 했단 네네네. 말이죠. 요즘에 이런 논문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정말 규제 가능할 것이냐?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의료기기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런 라지 랭귀지 모델을 의료 분야에 활용한다 치면은 의료기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규제하려고 하니 이거 인허가를 뭐 준이 많이 평가하려고 했을 때에도 기존의 의료기기의 어떤 정의라든지 기준과 맞지 않는 측면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네네. 예를 들면 이게 범용 모델이니까 어떤 챗GPT를 어떤 특정 목적 하나만으로 쓸 수는 없고 되게 네네.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거 자체도 지금 거의 무한대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네. 의료기기의 정의에도 맞지 않고 네네. 검증을 해보려고 해도 검증할 수도 없고 네네. 정확성이든 안전성이든 같은 것들을 사실 제가 이제 시각처분들하고도 얘기를 좀 했었고 네네. 이런 논문들을 보더라도 지금 실제 규제하시는 분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데 네네. 이거 규제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 어떤 식으로든 우리 원칙은 필요하니까 네네. 어떤 원칙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요즘에 고민하고 실제 고민하고 네네네. 있는 문제이기도 해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에는 어느 것을 규제할 거냐, 그다음 규제를 한다면 걔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런 이슈가 있는 것 같고요. 어느 것을 규제하는 거는 사실 사용처를 먼저 정해야 되거든요. 사용례랑. 그러니까 범용 모델을 내가 병원에서 쓰겠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기다라고 할 수 있을까? 제 생각에는 그거는 그냥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의학적인 뭐 전문 영역에 쓰지 마세요 하면 사실 딱 끝나는 문제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제조사 입장에서 얘를 정말로 의학 쪽에 도입을 시키고 싶다 하면 사실은 그걸 위한 별도 어떤 모델이 준비가 돼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GPT-4나 아니면 바드 다 필터링이라는 게 있는데요.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답변할 수 없어요. 이런 게 막 나오잖아요. 네. 사실 그 의도된 사용은 그런 걸 의료에 바로 쓰지 않는 거인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제일브레이킹을 해가지고 답변하게 만들면 네. 그럼 그거를 제조사에서 그 의료기기로서 규제를 받을 수 있는 영역으로 볼 수 있을까? 이게 전 조금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사용자에서 어쨌든 용도를 벗어난 거니까. 네. 그럼 이제 의료를 위해서 준비된 LLM이라는 거를 별도로 만들어야 될 텐데 그런 필터를 좀 완화시킨다거나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익스퍼트 모델처럼 좀 데이터도 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얘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범용성이라는 거는 거기서 조금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당장 이제 B2C 모델을 의료기기로서 카테고라이즈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은 저는 회의적이고 네. 그 결국 LLM이 실용적으로 쓰일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범용 모델은 한계가 있고 이걸 그 의료 특화 모델로 가야 되고 저희가 예를 들면 그 의무 기록에 대한 연구할 때요 그 제일 많이 쓰는 데이터셋 중 하나가 미믹이라는 데이터셋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미국 그 병원 체인에서 나온 건데 근데 그거를 아무 랭귀지 모델이나 그 학습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 데이터 자체는 그 피지오넷이라는 데서 다 이제 교육도 받고 뭔가 그 허가를 받아야 받을 수 있는 데이터라서 그런 거 가지고 힙합 컴플라이언트한 그챗 GPT-4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을 별도로 이제 시킬 수가 있거든요. 절차가 있습니다. 이미 이제 연구 쪽에서도 그렇게 완전 범용을 갖고 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결국 전문 영역으로 가면 좀 범용에서 벗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범위는 그렇게 좀 별도로 의료 쪽 활용이 가능한 모델은 아마 조만간 정리돼서 되지 않을까 영역이 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평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흥미로운 분야죠. 저도 이제 그 저희 연구할 때 같이 협력하고 있고 또 이쪽에 굉장히 이제 그 대가 중 한 명이신 카이스트 최현재 교수님도 항상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이게 일단 평가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의사 국가고시로 할 거냐? 네.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람은 이제 CPX라는 이제 실습 시험과 더불어서 보통 한 300에 400문제 정도 되는 이런 그 필기 시험으로 라이센스를 따거든요. 근데 그걸로 이 사람이 의사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랭귀지 모델은 사실 한 300만 개, 400만 개 문제를 만들어서 풀리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얘가 그거를 통과를 했다 하면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뭐 사람보다 얘가 열등할까? 근데 반대로 그래도 이제 AI니까 사람은 상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3, 400개로도 어느 정도 되지만 갑자기 생뚱맞은 헛소리도 하는데 이게 300만 개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테스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발이 잘 되고 뭔가 오류가 없는 영역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계속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고 이걸 좀 세분화한 다음에 계속 용례를 쌓아가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결국 랭귀지 모델도 이 세츄레이션이라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가 많고 피드백을 많이 받다 보면 안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수적인 영역에서 그런 도달했는지를 확인을 하는 방법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쉬운 방법은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제조사한테 그런 거를 매시브하게 트레이닝을 하려면 제조사 협조가 필요한데 예. 그 과정에서 투명하게 잘 할 수 있을지도 사실은 좀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의료가 사실 되게 넓은 영역인데 그 모든 영역에 대해 가지고 그 테스트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하나씩 편입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네. 예를 들면 내부 및 약간 당뇨 관련된 것만 우리가 뭐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결국에 앞에 이제 범주 얘기로 넘어가면 지금도 실제로는 각 시나리오마다 특화된 커스텀 모델들을 막 이제 만드는 흐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 사업을 위해서 요 영역에 대해서 특화된 모델을 만들겠다. 의료도 이제 그렇게 될 거고 결국 랭귀지 모델도 범용 랭귀지 모델이 이런 여러 가지 의료 수요를 담당하기보다는 결국은 얘네들도 의료기기처럼 분기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그 분기를 해야 되는 가능성은 그 영역별로 테스트하거나 통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제 어떤 서빙 코스트 아까 말씀하셨던 경제적인 혹은 환경적인 이유에서도 너무 큰 모델을 간단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하기는 네. 곤란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분기라고 하는 게 어떤 특화한다는 말씀이신 네네네. 거죠? 네. 지금은 우리가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개념이 이제 도래를 해서 굉장히 큰 범용 인공지능이 모든 걸 다 처리할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제 오픈 AI도 그렇지만 저희도 가보면 다시 이제 또 회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꼭 닭을 잡기 위해서 소장능 칼을 매번 휘두를 필요가 없듯이 만약에 매번 비슷한 류의 리퀘스트가 요청이 오는 영역에 대해서 굳이 큰 모델을 써야 할까? 그리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요즘에 이런 논문들을 보면 특히 아카이브에 올라온 것들을 막 보면 정말 저는 요즘에 SF 영화 보는 것 같아요. 네. 그 우리 몇 년 전만 해도 혹은 제가 어릴 때는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뭐 구현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몇 년 지나면 이게 어디까지 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네네네. 사실 요즘에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AGI 네네. 그 일반 인공지능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네네네. 내가 죽기 전에는 한번 보겠는데 약간 네네.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이런 의료 분야에서 네. 초거대 인공지능이 의료의 미래를 얼마나 바꿀까, 우리가 어디까지 상상 가능할까 네네. 이런 것도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제가 10년은 정말 모르겠고요. 네. 그러니까 5년 5년도 정도? 5년도 사실 쉽진 않은데요. 뭐 한 3년이라고 예상을 해보면 일단 기존에 우리가 의료에서 에리토프 박사님도 그렇지만 네. 시스템 1 혹은 바이어스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오류도 있고 그다음에 너무 많은 문서 작업이나 문서를 봐야 되기도 하고 써야 되기도 하고 이런 데서 오는 그 유실들이 있잖아요. 정보의 유실들. 그리고 이제 최신으로 밝혀진 어떤 디퍼런스 다이거노시스에 위한 지식의 갱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되게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의사 선생님들은 엄청난 초인적인 힘으로 지금 이 시스템을 굴리고 있는 건데 네. 그런 것에서 오는 한계들을 사실 랭귀지 모델이 보완해주기 너무 좋은 툴이거든요. 어떤 부분이 좀 새로 업데이트가 됐는지 설명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내가 정보를 넣었을 때 혹시 빠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사실 클리니컬 디시전 서포트 같은 개념이죠.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수많은 이제 앞으로 원격 그 모니터링이나 이런 센서 값들도 날라올 텐데 이거에 대한 해석들도 좀 깔끔하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또 이제 인터퍼러빌리티라고 해서 의무기록 서로 전환하고 할 때 지금 다 콜로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도 다 체계화되기 되게 좋은 거라서 사람이 갖고 있는 인지적 한계나 아니면 그 정보 습득과 소비의 한계를 해결해 줌으로써 우리가 인류가 알면서도 놓쳤던 의료적 서비스들은 많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최근에 봤던 책 중에 좀 재밌게 본 거는 그 오픈 AI를 서포트하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헬스케어 쪽의 가능성을 좀 탐색을 미리 해보고요. 작년 9월부터 책을 쓴 게 있어요. 그 피터리 박사. 네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샘 알츠만도 앞에 좀 요약을 해놓은 거 네, 보면 선물 썼더라고요, 보니까. 네네네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유스 케이스들을 소개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그 문서 작성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그 환자나 의대생을 위한 교육자료 작성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애당초 그 좀 의료 서비스 받기 어려운 곳에서의 간단한 서포트도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현실화되는데 그래도 한 2, 3년 걸리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기능이 존재하는 것과 실제 임상에 적용되는 그 단계에서는 결국 이제 그 상품이라는 게 혹은 기능이라는 게 녹아들려면 그 현장에서의 프로세스랑 잘 맞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3분 진료 안에서 뭐 이게 잘 활용이 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 진단을 내릴 때도 단순히 이제 병명을 보고 KCD 코딩을 그냥 단순히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네. 또 이제 뭐 약이라던가 이제 또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잘 유려하게 섞어서 상품성 혹은 이 기능적 유려함을 뽑기까지는 그래도 최소한 한 1, 2년 이상 걸릴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거밖에 안 걸린다. 아 일단 그럼 뽑아놓고 네. 그거를 얼마나 전면적으로 도입을 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네. 지금 오늘도 그 뉘앙스라는 회사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회사도 지금 여러 EMR이랑 연동도 하고 있고. 네, 뉘앙스는 이제 네. 의사 환자 네. 그 진료할 때 네네네. 그 음성 데이터를 이제 바로 인공지능으로 변환해가지고 진료 기록을 네. 차트에 입력해주는 네네. 거를 자동화하는 그런 회사인데 맞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를 했습니다. 네. 2년 전에.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원하시고 좀 꿈 같은 이야기이지만 그 뉘앙스가 최근에 이 GPT-4 통해서 굉장히 많은 업데이트가 있었고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비슷한 거 좀 테스트를 해보면 상당히 잘 답변을 하거든요. 저희가 환자랑 의사의 어떤 대화 시나리오를 그 녹음을 해서 이제 전사를 시키고 요것을 정보를 차팅하는데 쓰다 보면은 GPT-4가 굉장히 잘하는 걸 보면 각각 현장의 수요에 맞게끔 잘 튜닝을 하면 충분히 빨리 도입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관건은 아까 말씀하신 그 에너지 소비, 네. 그다음에 학습 및 그 공급을 위한 그런 경제적 요소들 이런 것만 잘 해결이 된다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기술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 네네. 그 제반 어떤 뭐 인프라든 뭐 네. 이런 것들은 관건이 네. 되겠지만. 그리고 이제 그 또 아까 말씀드린 사용성이나 기능성이라는 거에 또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는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신뢰가 가야 되잖아요. 얘가 뭔가 차팅을 했는데 허투루 했는지 아니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최근 계속 연구가 되고 있으니까요. 네. 그럼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정보를 추출해 차팅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뭔가 더 혁신적인 방법으로 빠른 리뷰가 가능하게 한다. 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갖춰지면 예. 도입은 굉장히 빨리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의료 분야에 대한 그 GPT, LLM에 대한 활용은 이렇게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모신 박사님이 네이버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네이버에서 되게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